대표님, 저 그거 본 적 있어요. 오디션을 보러 온 여대생의 손끝엔 회장의 손목이 있었습니다. 문신이요? 순간 대표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눈치를 보며 여대생을 쳐다봤습니다. 네, 팔에 있는 작은 문신이요. 제가 아는 사람도 똑같은 문신이 있거든요. 뭐라고? 그 순간 대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냉정하기로 유명한 대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다 나가! 대표는 다른 직원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회장에게 그 문신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HL 엔터테인먼트 대형 공개 오디션 현장은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저마다 꿈을 안고 온 젊은이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죠. 대기실 한쪽 구석. 윤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방금 도착한 문자 메시지. 어머니 김미정님 병원비 연체 3개월째입니다. 빠른 납부 부탁드립니다. 22살 대학생인 설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낡은 가방, 빛바랜 티셔츠. 설인의 차림새는 주변의 화려한 지원자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틈틈이 오디션을 준비했던 설인이었습니다. 이번엔 꼭 붙어야 하는데. 설인은 작게 중얼거리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의 병원비, 밀린 월세, 다음 달 등록금.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표님 오십니다. 스태프의 외침에 복도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도윤 대표. 52살의 그는 업계에서 냉혹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도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현장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죠.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은 짧게 말하고는 심사위원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디션이 시작되었습니다. 1명, 2명. 지원자들이 차례로 들어가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다음, 빨리요. 심사위원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제대로 연기를 보여주기도 전에 잘렸습니다. 어떤 지원자는 대사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나왔고, 어떤 지원자는 눈물을 흘리며 오디션장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설인의 차례가 왔습니다. 103번 윤설인. 설인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오디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오디션장. 정면에는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고 그 중앙에 한도윤 대표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3번 윤설인입니다. 설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무표정하게 설인을 훑어봤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보며 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시작하세요. 짧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설인은 준비한 대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설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서류 위에 메모를 하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셔츠 소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설인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도윤의 왼쪽 팔 안쪽. 거기에 작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아기발 모양의 문신. 설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설인의 머릿속에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의 팔. 엄마도 똑같은 곳에 똑같은 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름날 반팔을 입은 엄마. 설인이 엄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엄마는 항상 슬픈 미소를 지으며 소매를 내렸었죠. 엄마가 어렸을 때 한 거란다. 별거 아니야. 엄마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문신을 볼 때마다 눈가가 붉어진다는 걸. 그런데 지금 똑같은 문신이 저 사람의 팔에 있었습니다. 설이는 당황해서 대사를 잊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어요. 끝까지 해보겠어요. 설이는 마지막 대사를 마쳤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나가도 됩니다. 설이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냥 가야 해. 이상한 짓 하지 마.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설인을 붙잡았습니다. 설이는 천천히 다시 돌아섰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심사위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설인을 쳐다봤습니다. 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근데 그 문신 어디서 하신 거예요? 순간 오디션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라 설인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오디션 끝났다고 했잖아. 하지만 설인은 도윤만 바라봤습니다. 도윤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설인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신이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팔에 있는 작은 문신이요. 발 모양.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도윤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땅! 펜이 구르는 소리가 고요한 오디션장에 울렸습니다. 도윤의 귓가에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빗소리, 누군가의 목소리. 심사위원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왼쪽 팔목에 문신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움,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 도윤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설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이 문신을 어떻게 알아?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기로 유명한 한도윤 대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똑같은 문신이 있거든요. 똑같은 자리예요. 설인의 대답에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대표님 무슨 오디션 중단합니다.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3번.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설인이요. 설인? 도윤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이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가세요. 모두. 도윤의 지시에 심사위원들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설인도 비틀거리며 오디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도윤은 다시 자신의 팔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발 모양의 문신. 22년 전 누군가와 함께 새겼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문신. 하지만 누구와 왜 새겼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저 아이는 누구지? 그리고 왜 저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오디션이 끝난 뒤 한도윤은 텅 빈 오디션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스태프들도 모두 내보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왼쪽 팔에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작은 발 모양의 문신. 얼마나 오래전에 새긴 건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22년 전쯤 누군가와 함께 새겼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도윤은 조심스럽게 문신을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움, 공포, 슬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도윤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52살. 이 업계에서 20년 넘게 냉정함으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도윤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설인, 윤설인.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비서실장 최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윤은 재빨리 소매를 내리고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최민호는 도윤이 대표가 되기 전부터 이 회사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오디션 도중에. 괜찮습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최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그 지원자, 103번 말입니다. 문제가 될 발언이었습니다. 오디션 중에 사적인 질문을 하다니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최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그 지원자 자료 다시 가져와 주세요. 예, 하지만 윤설인, 103번 지원자 이력서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최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호가 나간 뒤 도윤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최민호가 서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름 윤설인, 나이 22세, 학력대학교 연극영화가 재학 중, 그리고 가족관계란, 부친 공란, 모친 김미정 49세.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칠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김미정, 49살. 도윤은 그 이름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김미정, 김미정.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최 실장님, 네, 대표님. 제 과거 의료 기록 좀 찾아주세요. 22년 전쯤의 기록이요. 최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왜 갑자기?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최민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회장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문신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응애, 응애. 도윤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 도윤 씨 미안해. 설인이를.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극심한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은 서랍을 열어 두통약을 꺼냈습니다. 약을 삼키고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최민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의료 기록을 찾아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일부 문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22년 전 사고 기록 이후의 문서들이요.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락이요? 네. 원래 있어야 할 기록들이 없습니다. 최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뭐가요? 대표님이 이렇게 동요하시는 걸 본 게 말입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민호가 나간 뒤 도윤은 다시 문신을 내려다봤습니다. 난 왜 저 애가 낯설지 않은 거지? 도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설이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 사람 대체 누구지? 엄마와 똑같은 문신, 똑같은 위치에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오디션장에서 엄마랑 똑같은 문신을 한 사람을 봤다고? 서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49살의 엄마는 과로로 쓰러진 뒤 회복이 더뎠습니다. 서리는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용히 있자. 서리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싶었습니다. 저 문신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엄마는 그 문신을 볼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짓는지, 그리고 한도윤 대표는 왜 자신의 이름을 듣고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었는지. 서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민호 비서실장은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이사님, 저입니다. 전화 너머로 차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민호는 낮은 목소리로 오늘 오디션장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차민석이 말했습니다. 그 지원자 신상을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22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최민호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되는군. 그의 중얼거림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오디션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여전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달려가는 일상이었죠. 월요일 오전, 서리는 학교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날 오디션장의 일로 가득했습니다. 한도윤 대표의 팔에 있던 문신, 엄마와 똑같은 그 문신. 대체 무슨 관계일까? 수업이 끝나고 서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서린 씨 맞으십니까? 정중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HL 엔터테인먼트 인사팀입니다. 합격 통보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서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편의점 안에 손님이 있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네, 합격이요? 네. 연습생 계약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회사로 나오실 수 있으십니까? 서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오디션을 제대로 마치지도 못했는데 합격이라니. 아니, 오히려 이상한 질문을 해서 분위기를 망쳤는데 말이죠. 저기, 실례지만 제가 정말 합격한 건가요? 오디션 중에 실수도 많이 했고. 네, 확인했습니다. 103번 윤서린 씨 맞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 12층 인사팀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리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기쁨보다는 의아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 나를, 대표님이 날 기억하고 있을까? 그날 밤 서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를 낼 수 있다는 안도감과 뭔가 이상하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리는 HL 엔터테인먼트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났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깨끗이 다린 흰 셔츠와 검은 치마. 서린이 가진 가장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12층 인사팀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고요. 월 지원금은 100만 원입니다. 숙소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됩니다. 서리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100만 원. 엄마 병원비를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숙소와 식사까지 제공된다니 생활비 걱정도 덜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제가 정말 합격한 게 맞나요? 오디션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대표님이요? 네. 특별 선발이라고 하셨어요. 대표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연습생은 처음이에요. 서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도윤 대표가 왜 나를?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서린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대표님. 도윤은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황급히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서린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 합격한 적이 없는데요. 오디션도 제대로 못 받고 이상한 질문까지 했고.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입니다. 네. 당신을 곁에 두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절박했습니다. 서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뭔데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왼쪽 팔목을 만졌습니다. 소매 아래 숨겨진 그 문신을. 서린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문신 때문이구나. 서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비, 월세, 생활비. 그리고 저 문신의 비밀. 어쩌면 여기서 엄마의 과거를 알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서린은 입술을 깨물고 결심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안도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불안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연습생 기숙사로 안내받을 겁니다. 도윤이 나가려는 순간 서린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저희 엄마를 아세요?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등을 보인 채 도윤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대로 문을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서린은 HL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연습 스케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린의 연습실이 대표 회장실과 같은 층, 20층에 배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연습생들은 모두 지하 1층 연습실을 쓰는데 말이죠. 동료 연습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 해봤어? 20층에서 연습한대. 대표가 개인적으로 꽂혔나 봐. 처음 보는 일이야. 신인이 20층이라니. 서린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린이 연습을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한도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마주쳤습니다. 도윤도 서린을 발견했습니다. 서린 씨, 네, 대표님. 연습은 어떻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서린이 실수로 발을 헛디뎠습니다. 바닥에 흘린 물 때문이었습니다. 서린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도윤이 반사적으로 서린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도윤의 손이 서린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가까운 거리. 도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사람 앞에서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소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문신이 보였습니다. 작은 발 모양의 문신. 서린은 그 문신을 보려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윤도 서린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치면 안 됩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서서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사무실로 돌아온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서린의 팔을 잡았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다칠까봐 본능적으로 손이 나갔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나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온 서린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서린아, 잘 지내니? 회사 생활은 어때? 엄마 김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딸 걱정하는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서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팔에 있는 문신. 그거 누구랑 같이 한 거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릴 뿐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김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엄마 혼자 한 거 아니지? 서리나. 김미정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건 엄마 혼자 한 거야. 아무 의미 없어. 옛날 일이고. 하지만 김미정의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서리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푹 쉬어. 병원비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돼. 서리나. 고마워. 미안하고. 전화를 끄는 김미정은 병실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소매 아래 숨겨진 작은 문신. 아기발 모양의 문신. 22년 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긴 그 문신. 서리나. 미안해. 엄마가. 김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 지켜야 했던 침묵. 그 모든 것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HL 엔터테인먼트 임원 회의실. 차민석 이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44살의 차민석. 그는 이 회사에서 한도윤 다음으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똑똑. 문이 열리며 최민호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차 이사님 부르셨습니까? 차민석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최 실장님, 대표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윤서린이라는 신임 연습생 말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선발하고 20층에 연습실까지 배치했다고요? 그건. 차민석이 책상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아이 신상을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대표님이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궁금하네요. 최민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 이사님, 그건 개인 사생활 침해가. 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어요. 차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차민석 혼자 남은 회의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표 기억 상실이 변수가 되는군. 그날 오후, 차민석은 조용한 카페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22년 전 한도윤의 사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노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오랜만입니다. 차민석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노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날 찾았나? 22년 전 그 일, 기억하시죠? 노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걸 다시 꺼내는가? 대표님 주변에 이상한 여자애가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딱 22년이에요.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과거 사고 기록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정리된 게 맞습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확실히 처리했네. 대표는 기억을 잃었고
그 여자는 사라졌어. 하지만 아이도 죽은 걸로 알고 있네. 가족 전부 사망했다고 보고했으니까. 차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움직여야겠군요. 혹시 모를 변수를 제거해야 합니다. 한편 그 시각 회사 구내식당. 서린은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연습생들은 서린을 멀리서 수군거리며 쳐다볼 뿐 함께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대표랑 무슨 관계래? 모르겠어. 근데 20층에서 연습한다며? 완전 특혜잖아. 불공평해. 서린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 자리 비어 있습니까? 서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도윤이 트레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네, 앉으세요. 서린은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식사는 잘하고 있습니까? 네, 잘 먹고 있어요. 연습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서린은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엄마랑 둘이 삽니다. 아버지는?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없었어요. 엄마는 아버지 얘기를 안 하세요. 도윤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서린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도 혼자입니다. 가족은 오래전에 모두 잃었습니다. 서린은 도윤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어색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임원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대표님이 저렇게까지 회사 운영에 사심을 넣으시면 곤란한데. 그날 오후 차민석은 측근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윤서린 주변을 감시하세요.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전부 보고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일정도 체크하세요. 혹시 또 개인적으로 만나는지 확인하고요. 측근이 나가고 차민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표 판단이 흐려졌어. 이건 기회일 수도 있겠군. 회사 내 분위기는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임원회의에서도 서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신임 연습생 배치가 좀 특이한데요. 20층 연습실은 다른 직원들 사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미정은 병실에서 오래된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22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의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 미정이야. 김미정. 미정아? 세상에. 얼마만이야? 언니 물어볼 게 있어. 한도윤 대표, 지금 어때? 전화 너머 친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여전히 회사 경영 잘하고 있어. 근데 왜? 기억은? 어때? 옛날 일 기억하나? 아, 그거? 아직도 기억 못해. 22년 전 사고 이후로 특정 기억만 완전히 사라졌대.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했어. 김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구나. 고마워. 전화를 끊은 김미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가 아직도 기억을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서린이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문신. 그 문신이 모든 걸 무너뜨릴지도 몰랐으니까요. 김미정은 자신의 팔목을 쓰다듬었습니다. 22년 동안 숨겨온 비밀. 지켜야 했던 침묵.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HL 엔터테인먼트 빌딩. 여전히 불이 켜진 사무실. 한도윤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에 문신을 쓰다듬으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윤설인, 김미정, 22년 전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아직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진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일요일 오후, 설이는 병원으로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김미정은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9살. 한때는 건강했던 엄마였지만 이제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설인이 들어서자 김미정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설인아, 왔니? 응. 엄마, 오늘 좀 어때?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설이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김미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설인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김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회사, HL 엔터테인먼트, 그만뒀으면 좋겠어. 설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 이제 겨우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엄마가 불안해서. 다른 회사 알아보자. 응? 김미정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설이는 엄마의 손을 쥐고 물었습니다. 엄마, 그 회사랑 무슨 관계 있어? 솔직히 말해줘. 김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김미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옛날에 그 회사에서 일했었어. 뭐? 22년 전. 엄마가 27살 때였지. 김미정의 눈빛이 아득히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22년 전, HL 엔터테인먼트는 지금보다 작은 회사였습니다. 김미정은 격리팀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27살.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의 미정은 눈에 띄지 않는 직원이었죠.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도윤. 당시 30살이었던 도윤은 오너 일가의 후계자였습니다. 잘생긴 외모, 냉철한 판단력. 모든 직원들이 도윤을 존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미정도 도윤을 멀리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밤 회사에 혼자 남아 일하던 미정.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깜깜한 사무실. 미정은 당황해서 계단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 도윤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상계단에 나란히 앉아 전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윤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하세요. 그 짧은 대화. 하지만 미정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구내식당에서. 도윤은 미정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정도 도윤에게 끌렸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 연애였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오너 후계자와 말단 직원. 회사 규정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관계였죠. 미정아. 어느 날 밤 도윤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당신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우린 안 돼요. 왜요? 대표님은 오너 후계자예요. 저는 그냥 직원이고요. 도윤은 미정을 꼭 안았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책임질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미정은 도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 나 임신한 것 같아요.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정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어떡해요? 회사에서 알면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할 거예요. 회사 그만두고 우리 셋이서 살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몰래 결혼했습니다. 법적으로만 부부가 된 것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충분했습니다. 석 달 후, 미정은 딸을 낳았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 이름은 서린이로 해요. 맑고 서늘한 기운처럼 우리에게 온 선물이니까. 도윤은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서린아,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출생신고를 하던 날, 도윤이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념으로 뭔가 남기고 싶어요. 뭐요? 문신을 해요. 서린이를 기억하는 문신. 도윤은 갓난아기 서린의 작은 발바닥에 무해한 잉크를 조심스럽게 묻혔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살짝 눌렀습니다. 작고 귀여운 발도장. 이걸로 문신을 새겨요. 우리 둘 다 같은 자리에. 정말요? 네. 이걸 보면 어디에 있든 우리 셋이 가족이라는 걸 잊지 않을 수 있잖아요. 문신샵에서 두 사람은 왼쪽 팔 안쪽에 똑같은 문신을 새겼습니다. 서린이의 작은 발도장. 고통스러웠지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평생 책임질게요, 미정아. 서린이도. 저도요, 도윤 씨. 그 문신은 약속이었습니다.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이걸 보면 어디서든 서로와 우리 아이를 알아보자. 절대 잊지 말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린이가 처음 웃던 날, 도윤은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린이가 생후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밤, 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도윤 씨, 나오십시오. 도윤은 미정을 뒤로 숨겼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회장님 명령입니다. 따라오시죠. 안 돼. 내 가족이. 사람들이 도윤을 끌어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미정아, 서린 데리고 도망쳐. 빨리. 그 목소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현재 한도윤은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팔에 문신을 쓰다듬으며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왜? 내가 이걸 새겼지? 왜 기억이 안 나지? 두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씨 서린이를. 서린?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린.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왜 그 아이를 보면 가슴이 아픈 걸까요? 답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2년 전 그날 밤, 집에서 끌려간 한도윤. 검은 승용차 안. 도윤은 양쪽에서 팔을 잡힌 채 실려갔습니다. 당신들 대체 뭐요? 날 왜 이러는 거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빗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끼익. 도윤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머리가 앞좌석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쾅! 으윽! 도윤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이틀 후, 도윤은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어디지? 도윤은 일어나려 했지만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신 차리셨습니까?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어요. 제 가족은. 도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가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아무것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뇌 CT 결과 측두엽 일부에 타박상이 있습니다. 기억 일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억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최 실장님.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족이요? 네. 제가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내인지 가족인지 기억이 안 나요.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 아기 울음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일단 안정을 취하십시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네, 걱정 마십시오. 비서실장이 나간 뒤 도윤은 혼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왼쪽 팔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 안쪽에 작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아기발 모양의 문신. 이게 뭐지? 도윤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새겼는지, 왜 새겼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신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도윤 씨, 잠들어 있던 도윤. 미정은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 씨, 저예요. 미정이요. 서린이도 데려왔어요. 하지만 도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깨어나요. 제발, 우리 기억해줘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습니까? 미정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저는 도윤 씨 아내예요. 저희, 비서실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희는 가족이에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증거가 있습니까? 네. 법적 결혼 서류, 출생신고, 그 어떤 것도 공식 기록에 없습니다. 이미 다 처리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당신이 다시 나타나면 저 아이까지 끝낼 겁니다. 알아들었습니까?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영원히 사라지십시오. 안 돼요. 대표님은 이미 당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머리 부상으로 기억 일부가 사라졌어요. 미정은 침대에 누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잠들어 있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 아이 아빠. 도윤 씨.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미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십시오. 지금 당장. 미정은 아기를 꼭 안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도윤 씨, 설이나 미안해. 일주일 후 도윤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가족 찾으셨습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슬픈 소식입니다. 무슨? 대표님 가족이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비서실장은 거짓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대표님이 끌려가신 그날 밤 피신하다가 도윤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얼굴도 이름도.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모두 떠나셨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나지 않지만 눈물은 흘렀습니다. 왼쪽 팔의 문신이 유난히 아팠습니다. 그 후 김미정은 모든 신분을 지웠습니다. 회사 기록, 주민등록, 모든 흔적. 아이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시골 작은 마을.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숨겼습니다. 어느 날 밤, 미정은 자신의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문신, 서린이의 작은 발도장,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 씨, 서린아, 미안해. 미정은 그날부터 긴팔 옷만 입었습니다. 여름에도 소매를 내렸습니다. 문신을 숨겼습니다. 서린이가 자라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린아, 아빠 얘기는 하지 말자. 왜요? 그냥 엄마가 힘들어서. 그렇게 22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회사 복도. 서린은 연습을 마치고 나오다가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대표님, 서린 씨 수고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서린은 무심코 도윤의 팔목을 쳐다봤습니다. 소매 아래 숨겨진 문신. 도윤도 서린의 시선을 눈치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서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왜 저 아이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지? 그날 밤 차민석은 오래된 서류 보관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22년 전 문서들, 한도윤의 사고 기록, 그리고 삭제된 여자의 기록. 김미정, 찾았군. 차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대표 약점을 완전히 장악했어. 같은 시각, 김미정은 병실에서 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린아. 응, 엄마. 왜? 김미정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서린아, 제발. 절대 대표 가까이 가지 마. 알았지?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엄마 말 들어. 제발. 전화를 끊은 김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신을 만졌습니다. 22년 동안 숨겨온 비밀.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 서린아, 미안해. 김미정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린은 평소처럼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의 말이야. 진짜였나 봐. 서린은 불안한 마음으로 연습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연습실 안에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 윤서린 씨 맞습니까? 네. 누구신데요? 감사팀입니다. 잠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오십시오. 서린은 감사팀 사무실로 끌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투명한 증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 사물함에서 발견된 겁니다. 500만 원입니다. 제 사물함에서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증언도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같은 연습생 김지우 씨의 증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회사 내부 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거짓말이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서린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장은 냉정했습니다. CCTV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회사 뒷문. 서린으로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흐릿했고 얼굴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접니까? 사각지대라 화질이 좋지 않지만 옷차림이 당신과 일치합니다. 서린은 억울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날 회사에도 안 갔어요. 학교에 있었다고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서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은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증인이 없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연습생 기숙사, 구내식당, 복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의도가 있었네. 대표랑 무슨 거래한 거 아냐? 처음부터 이상했잖아. 20층 연습실이라니.
서리는 식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후 차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단계 성공이군. 측근이 보고했습니다. 증거 조작은 완벽합니다. 사물함 열쇠도 복제했고 CCTV도 편집했습니다. 김지우 연습생은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도 서린이 밉다고 하더군요. 차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대표님께 보고 올라가게 해. 그날 저녁 한도윤은 감사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읽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서린이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네, 증거가 명확합니다. 도윤은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비서실장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감정을 배제하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다시 확인했습니까? 네, 감사팀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현금, 증언, CCTV.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직접 서린을 불렀습니다. 회장실. 서린은 떨리는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앉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흔들렸습니다. 서린은 앉지 않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전 정말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증거가 있습니다. 누명이에요. 누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서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린의 눈. 그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가슴속 어딘가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이성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잖아. 감정을 배제해야 해. 서린 씨, 혹시 누가 당신을 모함할 이유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전 그냥 연습만 열심히 했는데. 서린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전 정말 안 했어요. 진짜예요. 도윤은 서린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습니다.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세요. 서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어주시는 거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린이 나간 뒤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징계 결제 서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보다 내 감정이 먼저 반응한다.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나는. 그날 밤 서린은 기숙사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서린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서린아,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억울해. 나 안 했는데. 다들 날 의심해. 김미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린아,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서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김미정은 당장 회사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회사에 가면 모든 게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서린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조금만 참아.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전화를 끊은 김미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하나? 다음 날, 차민석이 도윤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임원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대표님, 윤서린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조사 중입니다. 차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명확한데도요?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대표님, 임원 1명이 나섰습니다. 개인 감정을 배제하셔야 합니다. 이건 회사 기강의 문제입니다. 도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차민석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대표님이 판단력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연습생 때문에 회사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가십시오. 지금 당장. 임원들이 나간 뒤 도윤은 징계 결제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왼쪽 팔의 문신이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마치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린을 지켜라. 도윤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징계. 보류합니다. 도윤의 선언에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원들이 반발했고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습생 김지우는 혼자 기숙사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짓 증언을 했던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린의 억울한 얼굴,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김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서린은 연습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징계 보류 상태. 하지만 주변의 차가운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리는 수군거림, 식당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눈초리. 서린은 연습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하나, 둘, 셋.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억울함, 분함, 외로움. 그래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밤 9시. 건물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만 복도를 오갈 뿐이었습니다. 서린도 이제 그만 가려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땀에 젖은 머리, 피곤한 얼굴. 힘내자. 진실은 밝혀질 거야. 서린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한편 20층 회장실. 한도윤도 혼자 남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서린 생각이 났습니다. 괜찮을까? 혼자 기숙사에서 힘들어하진 않을까? 도윤은 왼쪽 팔목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소매 아래 숨겨진 문신. 요즘 들어 이상하게도 그 문신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15분. 서린 씨는 벌써 갔겠지?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연습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신발 소리만 달그락거렸습니다. 연습실 쪽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직 있구나. 도윤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연습실 문틈으로 서린이 보였습니다. 혼자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 지친 어깨.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누구세요? 서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대표님. 아직 안 가셨어요? 네. 서린 씨도 아직 있었군요. 네. 이제 가려던 참이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엄마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도윤 자신도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김미정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요? 병원에 계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렇군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말을 바꿨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도윤이 돌아서려는데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톡, 톡, 톡.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빗소리였습니다. 비가 오는군요. 서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산, 안 가져왔는데. 도윤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이 시간에 택시 잡기 힘듭니다. 비도 오는데. 도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좁은 공간, 침묵 속에서 층수 버튼만 깜빡거렸습니다. 20층,
19층, 18층.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차민석은 어두운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출발했습니다. 전화 너머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도로에서 대기 중입니다. 오늘 밤 확실하게 처리하십시오. 실수 없이. 알겠습니다. 차민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차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완벽한 날씨군. 사고로 위장하기엔. 지하 주차장. 도윤의 검은색 세단 앞. 도윤이 먼저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타세요. 네. 감사합니다. 설인이 조심스럽게 차에 탔습니다. 도윤도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쓱싹 쓱싹. 하지만 빗물을 다 닦아내지 못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설인 씨. 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설인은 깜짝 놀라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뭐라 하든 제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간 꾹 참았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설인을 힐끗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차는 빗길을 달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빗줄기를 비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미러에 검은 차가 보였습니다. 계속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미행. 도윤은 속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뒷차도 똑같이 속도를 올렸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설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전벨트 확인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설인은 안전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차는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는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양쪽엔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시끄러울 뿐 인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대형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트럭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정면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위험해. 도윤은 급하게 핸들을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마치 유도된 것처럼 정확히 도윤의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공격이었습니다. 대표님, 설인이 소리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설인의 머릿속에 엄마 얼굴이 스쳤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눈앞의 남자, 한도윤 대표.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 설인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도윤을 밀었습니다. 피하세요. 쾅! 엄청난 충격음. 차체가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조수석 쪽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설인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하얀 분말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설인아! 도윤이 외쳤습니다. 설인은 차 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팔에서,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유리 파편이 온몸에 박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신없이 설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설인아, 정신 차려. 설인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희미한 의식. 대표님. 설인의 손이 떨리며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피 묻은 손. 그 손이 도윤의 왼쪽 팔목을 만졌습니다. 소매가 찢어져 문신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린의 피가 문신 위로 흘렀습니다. 붉은 피와 검은 문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퍽! 마치 막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갓난아기의 작은 발, 하얀 종이 위에 찍힌 발도장, 잉크 냄새. 이걸로 문신을 새겨요. 우리 서린이 발을요. 여자의 목소리, 김미정의 목소리. 평생 책임질게요, 미정아. 저도요, 도윤 씨. 문신샵에서 함께 아파하며 문신을 새기던 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아기를 안고 웃던 순간, 서린아,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갓난아기 서린이의 첫 웃음, 작고 따뜻했던 그 손, 그리고 그날 밤, 집 문이 부서지던 소리, 서린 데리고 도망쳐, 도윤의 외침, 미정이 울며 아기를 안고 도망치던 모습, 차에 실려가며 본 마지막 장면.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2년 전 사라졌던 기억, 잊혀졌던 사랑, 지워졌던 가족. 서린아, 도윤은 절규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2살 남자의 눈물. 22년간 흘리지 못했던 눈물. 서린아, 우리 딸. 서린아. 도윤은 서린을 꼭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22년이나. 미안해. 빗소리 속에서 도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22년. 기다렸던 재회. 하지만 이렇게 비극적인 순간에 119. 누가 119 좀. 도윤의 외침이 빗속에 흩어졌습니다. 서린은 도윤의 품에서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했지만 들렸습니다. 아빠. 그 말. 서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표님이 아빠? 그래, 아빠야, 서린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도 알아요? 그래, 엄마도 미정이도.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린 가족이었어요? 그래, 우린 가족이야, 서린아. 서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서린아, 눈 뜨고 있어. 제발. 도윤의 간절한 목소리. 하지만 서린의 눈은 닫혔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 하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22년 만의 재회. 그리고 다시 찾아온 이별의 위기. 도윤은 서린을 꼭 안고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제발, 제발. 응급실. 빨간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환자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혈 준비. 보호자는 밖에서 대기하십시오. 도윤은 응급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얀 복도. 도윤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서린의 피였습니다. 제발, 제발.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2년 만에 찾은 딸.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딸은. 서린이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했고 머리도 다쳐서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호자분도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자신의 상처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딸만 살려주세요. 도윤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팔과 다리에도 상처가 있었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앞. 도윤은 유리창 너머로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작은 몸. 온몸에 붕대와 의료기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린아. 도윤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설이나, 우리 딸, 김미정이었습니다. 병원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채 입원 중인 병원에서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설인이 어디 있어요? 제 딸. 간호사가 미정을 안내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저쪽으로. 미정이 중환자실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2년 만이었습니다. 미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윤, 씨. 도윤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정, 씨.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22년간 하지 못했던 말들. 22년간 쌓였던 그리움.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설인이는, 우리 딸은 살았습니다. 다행히 살았어요. 미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윤은 미정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22년 만에 다시 잡은 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민호 비서실장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최민호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22년 전 문서입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가짜 사망 보고서, 협박 기록, 그리고 차민석의 서명.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도 당시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괴로워서 증거를 몰래 보관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차민석이 모든 걸 조작했군요. 네. 그리고 이번 사고도 차 이사의 지시였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그날 오후 HL 엔터테인먼트 본사.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차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저는 이 회사 이사입니다. 차민석이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차민석 씨, 살인 미수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22년 전 문서와 이번 사고 관련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차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끌려가며 차민석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대표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판단력을 잃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회사 로비.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차 이사가 체포됐대. 설인 씨 누명도 차 이사가 씌운 거래. 연습생 김지우는 그 소리를 듣고 설인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김지우는 유리창 너머 설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주일 후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한도윤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머리에 붕대는 풀렸지만 얼굴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복귀하셨습니까? 임원 한 명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도윤은 회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차민석 이사의 범죄가 밝혀졌습니다. 그는 22년 전부터 제 가족을 해치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윤설인 연습생 사건도 그의 조작이었습니다. 설인 씨의 모든 혐의는 무죄입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왜 윤설인 씨에게 그렇게까지...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윤설이는 제 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2년 전 제게서 강제로 빼앗긴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건 회사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문제입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일어난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입니다.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도윤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미정이 의자에 앉아 서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미정 씨, 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미정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2년이나 늦었지만요. 도윤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창 너머 서린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22년간의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후 서린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희미한 천장, 하얀 불빛. 어디지? 서린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아팠습니다. 서린아,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엄마가 보였습니다. 김미정이 서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정신 차렸구나.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서린의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깨어났군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린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사고 직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표님, 아니. 서린은 말을 멈췄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맞죠? 그 한마디에 도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2살 남자, 딸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래, 아빠야. 22년 늦은 아빠야. 미정도 함께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22년간 흘리지 못했던 눈물, 22년간 참았던 그리움, 모두 쏟아냈습니다. 한 달 후, 서린은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 도윤과 미정이 함께 서린을 맞이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서린. 아직 걷기엔 무리였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에. 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요? 응. 이제 세 식구가 함께 살 집이야. 도윤이 마련한 아파트. 넓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서린의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린아,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니? 이 문신에 대해서. 도윤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팔 안쪽에 문신, 작은 발 모양. 미정도 소매를 걷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문신. 서린은 두 사람의 팔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 문신이 뭔데요? 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린아,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만든 거야. 제가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 내 작은 발바닥에 잉크를 묻혀서 종이에 찍었어. 그리고 그 발도장을 그대로 본떠서 우리 둘이 문신을 새겼지.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발이요? 미정이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 영원히 함께 있다는 증표였어. 이걸 보면 어디에 있든 서로와 너를 기억하자고. 그렇게 약속했던 거야. 서린은 두 사람의 팔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 22년 전 갓난아기였던 자신의 발. 저도 볼 수 있을까요? 제 발이랑 비교해 보고 싶어요.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는 양말을 벗었습니다. 작은 발, 문신 옆에 발을 갖다 댔습니다. 물론 지금은 훨씬 컸지만 모양은 비슷했습니다. 정말 제 발이네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설이나 22년 동안 미안했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설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늦었지만 우린 가족이잖아요. 미정도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어디도 안 가. 우리 셋이서 계속 함께 있는 거야. 도윤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어디 안 가. 저녁 식사 시간. 도윤이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식사. 하지만 22년 만에 가족 식사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도윤이 물었습니다. 설이나 연습생 계속하고 싶니? 설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무대에 서고 싶어요. 그럼 아빠가 도와줄게. 제대로 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게. 감사해요, 아빠. 그 말에 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빠라는 말. 22년 만에 듣는 그 말. 한 달 후, HL 엔터테인먼트 전체 직원회의. 한도윤이 단상에 섰습니다. 옆에는 설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윤은 설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 딸 윤설인입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22년 전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앞으로 설이는 정식 연습생으로 활동할 것이고 저는 아버지로서 그 길을 지켜볼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김지우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습니다. 1년 후 대형 공연장 HL 엔터테인먼트 신인 발표회 무대 위에 윤설인이 섰습니다. 조명이 설인을 비췄습니다. 설인은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 객석 맨 앞줄, 한도윤과 김미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잘 크셨네요. 우리 딸. 미정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잘 컸어요. 무대 조명 아래 설인이 춤을 추며 팔을 올렸습니다. 소매가 살짝 내려가며 왼쪽 팔목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도 작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아기 발 모양의 문신, 자신의 발도장, 부모와 같은 문신. 이제 그 문신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가족의 약속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세 사람이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설이나. 고마워요, 아빠. 엄마. 우리 딸 최고였어. 세 사람은 팔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문신. 22년 전 약속. 어디에 있든 서로를 알아보자.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22년이 걸렸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의 시작.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무대 뒤편에 울려 퍼졌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가슴 뭉클한 가족 재회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난 세 가족의 이야기가 큰 감동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침묵 속에 살아야 했던 미정 씨의 위대한 모성애와 기억을 잃었지만 본능적으로 딸을 지켜낸 도윤 씨의 부성애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네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사랑은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